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최근에 미국이 후티 반군과의 전쟁 중에 리퍼 무인기를 대량 상실하고 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의 중고도 무인기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리퍼 무인기가 적의 공격에 대해서 취약하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중고도 무인기도 적의 공격에 취약한 건데 그래서 그걸 분석해 볼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대전차 미사일, 그 중에서도 천검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대전차 미사일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아랍에미레이트가 이번에 우리 천궁2를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인 5월 13일에 아랍에미레이트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에 맞추어서 자신들이 보유한 대공무장, 그러니까 사드와 패트리어트는 물론 우리나라로부터 공급받은 천궁2를 공개했다고 하고요. 이번 공개는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에 천궁을 공급하기 시작하고서 처음 공개되는 것입니다. 특히 아랍에미레이트는 우리로부터 천궁2 12개 포대를 공급받기로 했고 그 중에서 이미 2개의 포대가 공급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그 일부를 공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 천궁2를 정식으로 운용하기 시작했음을 알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천궁2가 개발되고 해외에 배치된 건 이번이 처음이며 여러분도 알겠지만 아랍에미레이트는 우리나라로부터 천궁2를 공급받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우리에게 A사 방식의 다기능 레이더를 개발하게 했을 정도로 천궁의 도입에 적극적이었었죠. 아무튼 그래서 이리 개발된 A사 방식의 다기능 레이더와 천궁2의 첫 해외 실전 배치네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LIG가 LSAM-2 체계종합 사업을 수주했다고 합니다. 이번 계약은 국방과학연구소와 체계종합 시제장비 제작에 관한 계약으로 계약 규모는 987억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체계통합은 LIG가 담당을 하네요. 우리나라의 대공무기들의 체계통합은 항상 LIG가 담당을 해왔는데요. 천궁 때도 체계통합은 LIG가 담당을 했고 LSAM도 체계통합은 LIG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체계통합은 LIG가 담당하는 건 너무 당연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을 통해서 LIG는 2028년까지 LSAM-2의 체계통합을 개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질화갈륨 전력증폭 소자 개발업체인 웨이비스가 1분기 매출을 65억을 달성했는데요. 문제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5억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웨이비스는 바로 우리나라의 X밴드 질화갈륨 전력증폭 소자의 상업 양산을 준비 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에 웨이비스에서 질화갈륨 전력증폭 소자의 선행 양산에 들어갔다고 했는데요. 당연히 선행 양산 과정 중에는 불량률은 높고 수율은 엄청나게 낮게 나오기 때문에 기업이 손해를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기다가 양산 설비까지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웨이비스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는 없는데요. 그래서 드디어 질화갈륨 소자의 상업 생산을 조만간 본격화할 거라고 하니 기대가 정말 크네요. 그리고 다시 리퍼 무인기 이야기로 돌아와서 요즘 미국이 후티 반군을 맹공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후티 반군은 지금 붕괴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후티 반군은 여전히 반격을 하고 있고 특히 요즘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되는 게 바로 리퍼 무인기의 격추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후티 반군에 의해서 격추된 리퍼 무인기의 숫자가 몇 대나 되는 줄 아시나요? 알려진 것만 25대입니다. 각종 매체에 의해서 알려진 것만 25대입니다. 그러니 알려지지 않은 격추 기록까지 하면 아마 더 많은 숫자의 리퍼가 후티 반군에게 격추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무인기는 소모품이고 특히 리퍼 같은 스텔스 능력도 없고 느리기까지 한 무인기는 정말 격추하기 쉬운 무인기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리퍼 무인기는 너무 심하게 많은 숫자의 기체가 그것도 정규군도 아니고 후티 반군에게 격추되고 있습니다. 물론 후티 반군은 예멘의 정규군이었던 조직이고 더욱이 이란의 지원까지 받고 있어서 일반적인 반군이라고 할 수 없는 조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리퍼가 너무 많이 격추된 건 사실입니다. 더욱이 리퍼 무인기 한 대의 가격은 미국이 구매한 가격으로 대당 400억 정도 한다는 점에서 이 정도 격추는 미국에게는 완전히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도 리퍼를 장기적으로는 퇴역시킬 생각인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리퍼 무인기를 퇴역시키려는 미국과 반대로 리퍼와 비슷한 크기와 비슷한 용도의 중고도 무인기를 지금 막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중고도 무인기가 북한 상공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살아남을 수 있을 리 없겠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과거 서북도서용으로 이스라엘의 헤론 무인기를 도입할 때도 이것 때문에 많은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헤론 무인기도 리퍼처럼 느리고 요격하기 좋은 무인기로 그래서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격추가 가능한 무인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서북도서 지역에 자신들의 SA-2 지대공 미사일을 전진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대잠 초계기 등이 특정 위도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로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북한의 SA-2 사거리 안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고 결론은 어찌 보면 임시방편으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 중고도 무인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중고도 무인기도 북한의 장거리 대공미사일의 위협에 노출되는 게 아닐까요? 네, 당연히 노출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전쟁 초반에는 북한이 기습적으로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의 요격을 시도하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의 탐지용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고작해야 100km로 상당히 짧다는 게 알려지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는 북한 지역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더 가깝게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런 취약성 문제는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를 북한이 요격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는 최대 운용 고도가 12km이고 그래서 평소에는 이 고도에서 작전을 하게 되면 북한의 야전방공망의 공격에는 자유롭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조밀한 야전방공망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나라이지만 북한의 야전방공망 중에서 가장 높은 고도까지 요격할 수 있는 건 90mm 대공포라고 알려져 있고 이 90mm 대공포의 도달 고도는 최대 7km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 7km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리퍼가 가장 많이 요격되는 경우는 바로 무장 운용을 위해서 낮은 고도로 내려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는 낮은 고도로 내려오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고도 7km 이상에서만 비행해도 여전히 SA-2나 SA-5 같은 북한의 장거리 대공미사일에 의해서 얼마든지 요격될 수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방침은 북한이 보유한 이런 장거리 대공미사일의 숫자는 한정적이고 우리가 그 위치를 전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시작과 동시에 우리가 보유한 탄도미사일로 무력화시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의 장거리 대공미사일은 전쟁 초반에 전부 제거될 것이고 남는 건 야전방공망뿐일 것이기 때문에 이 야전방공망만 피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리퍼 같은 경우를 보면 리퍼 무인기가 낮은 고도로 내려오는 경우는 바로 탑재된 무장을 운용할 때입니다. 실제로 리퍼 무인기의 주력 무장은 헬파이어 미사일이고 리퍼가 헬파이어 미사일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낮은 고도로 내려와야 합니다. 헬파이어 미사일의 최대 운용 고도는 종류에 따라서 4km에서 6km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헬기 탑재 버전의 최대 운용 고도가 4km이고 무인기 탑재 버전이 고도 6km 정도입니다. 실제로 리퍼는 헬파이어를 발사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걸 해야 합니다. 우선 헬파이어를 운용할 수 있는 운용 고도로 내려와야 하고 그리고 헬파이어가 목표에 명중할 때까지 레이저 빔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기체의 속도와 방향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리퍼가 가장 취약할 때이고 제가 알기로도 리퍼가 가장 많이 격추되는 경우가 주로 무장을 운용하기 위해서 고도를 낮출 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도 무장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리퍼처럼 고도를 낮추어야 하냐고 했을 때 우리 중고도 무인기는 무장을 운용하기 위해서 고도를 낮출 필요도 그리고 속도와 방위를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의 주력 무장은 바로 제가 한국형 브림스톤이라고 부르는 비밀 무장입니다. 이 무장은 사거리 30km에 최대 운용 고도는 14km로 실제로 이 미사일은 무인기뿐만 아니라 전투기에서도 운용하기 위해서 개발되었고 그래서 급격한 기동 중에도 발사가 가능하고 높은 고도에서도 발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가 리퍼처럼 무장을 발사하기 위해서 고도를 낮출 필요도 없고 방향과 속도를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무장을 운용하기 위해서 리퍼처럼 취약성을 내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는 리퍼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생존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무장은 사거리가 30km나 된다고 하는데 이 미사일은 열영상을 통해서 영상 이미지 유도 방식으로 유도되는 미사일인데 30km 떨어진 목표의 영상을 어떻게 촬영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영상 시커는 계속 발전을 하는 장비라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에 탑재된 열영상 장비의 해상도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최선에서는 한화가 개발한 가장 최신 모델이 25km 떨어진 목표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가 개발한 가장 최신 모델의 열영상으로도 30km 거리의 목표를 촬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는 목표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중고도 무인기가 가지고 있는 열영상 장비가 목표를 촬영할 수 있을 정도로 목표물에 접근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대전차 미사일들은 목표에 영상이 없어도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목표에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전차 미사일, 그러니까 현궁부터 시작해서 청검 등 우리가 개발한 대전차 미사일들에는 열영상 이미지 유도 방식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목표물의 영상을 촬영하고 미사일의 정보를 입력하면 미사일이 그 촬영된 목표를 공격하게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영상이 필요 없다니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나라의 미사일들, 그러니까 영상 이미지 유도 방식은 대전차 미사일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상 이미지 유도 방식의 미사일들의 유도 방식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영상 이미지 추적 방식의 대전차 미사일은 현궁대전차 미사일이죠. 이 미사일의 유도 방식을 보면 조준장치에 달려있는 열영상 시커가 목표물을 촬영하고 이 이미지를 미사일에 전송을 해주게 되며 미사일은 바로 이 영상에 촬영된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방식은 미국의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부터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우리의 현궁은 제블린에 비해서 좀 더 발전된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제블린 같은 경우를 보면 조준장치가 목표를 포착하고 촬영을 하고 이 이미지를 미사일로 이전하는 과정 중에 목표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조준장치에 탑재된 열영상과 미사일에 탑재된 열영상의 해상도와 시야각의 크기가 달라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현궁은 바로 이 부분을 개선해서 조준장치가 촬영한 영상 이미지를 미사일에 넘기는 과정 중에 목표물을 상실하게 하지 않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궁은 제블린에 비해서 목표를 상실하는 경우가 훨씬 더 적고, 실제로 이런 모습은 과거 사우디에서 후티 반군의 오토바이를 공격하는 모습에서 그 능력을 증명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개발한 게 바로 비궁인데요. 130mm 유도로켓도 비궁과 같은 시커를 사용하고, 비궁은 현궁에 비해서 다른 점이 열영상 시커를 비냉각 열영상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도의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냉각 방식의 열영상에 비해서 해상도가 대폭 떨어지는 비냉각 방식의 열영상으로도 목표를 포착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한 게 비궁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런 알고리즘의 정점에 서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청검 미사일입니다. 우리의 영상 이미지 추적 기능의 알고리즘이 극도로 발달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알고리즘, 이제는 알고리즘이라고도 할 수 없고 일종의 인공지능을 가지고 영상 이미지 유도를 하는 게 청검입니다. 그럼 청검에 적용된 신기술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AI, 인공지능입니다. 청검에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청검이 세계 최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청검의 AI는 80만 장의 영상을 딥러닝 기능으로 학습을 해서 목표에 대한 영상 이미지가 없이 그냥 목표 좌표만 입력하고 발사를 해도 AI가 목표 상공에서 알아서 목표를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검은 발사를 하기 위해서 굳이 영상 이미지가 없어도 됩니다. 최소한 청검이 개발될 때까지는 이런 인공지능이 적용된 대전차 미사일은 청검이 세계 최초였고, 당연히 이 기술은 우리가 청검을 개발한 후에 개발한 다른 미사일, 그러니까 중고도 무인기에 탑재되는 한국형 브림스톤과 그리고 LIG가 아랍에미레이트를 위해서 개발한 수출형 대전차 미사일에도 적용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고도 무인기에서 한국형 브림스톤을 발사하기 위해서 굳이 영상 이미지가 없어도 됩니다. 그냥 목표 좌표만 입력해주고 발사를 해도 AI가 알아서 목표를 찾아서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는 리퍼처럼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 고도를 낮출 필요도, 속도를 늦출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목표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목표에 접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가 리퍼처럼 손쉽게 격추되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건 어디까지나 리퍼에 비해서 생존성을 높여준다는 거지, 이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수록 과연 중고도 무인기가 필요한지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 대안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은 그 대안은 역시 스텔스 능력이 있는 무인기의 도입일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스텔스 무인기를 도입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중고도 무인기를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우리나라 미사일들의 영상 이미지 추적 기능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고 했지만 어차피 제가 알고 있는 건 청검까지입니다. 청검 후에 개발된 미사일들, 그러니까 한국형 브림스톤이나 LIG의 수출형 대전차 미사일의 어떤 알고리즘, 이제는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어떤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결론은 청검 이후에 우리의 미사일들에는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 인공지능은 더 발전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것만 짐작을 할 뿐 저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당장 청검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정도만 되어도 엄청나게 대단한 능력이고, 최소한 우리가 청검을 개발할 때는
미사일에 이런 인공지능을 탑재한 건 천검이 세계 최초였다는 점입니다. 물론 당연히 아마 그 후에 개발된 다른 나라의 미사일 중에서도 이런 인공지능이 들어간 미사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천검이 개발될 때까지는 그런 미사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천검이 대단한 것이고, 당연히 이런 대단한 대전차 미사일이 탑재된 LAH 헬기는 이 천검이 탑재된 것만으로도 결코 아파치에 뒤떨어지지 않는, 어쩌면 아파치보다도 더 뛰어난 공격 헬기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천검은 LAH 헬기와 해병대를 위한 마린 업무장형에 탑재되는 건 물론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는 지상 발사 모델도 개발되고 있는데요. 한화가 지상 발사 천검을 개발하는 이유는 역시 우리나라의 제2신속대응사단의 화력지원 장갑차를 개발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지상 발사형 천검은 우리나라 군대를 위해서만 개발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수출을 위해서도 개발되는 것인데요. 현재 천검의 지상 발사 모델은 지금 이집트에게 제한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집트에서는 중국제 미사일과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당연히 성능에서는 우리의 천검이 중국제 미사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앞서지만 문제는 당연히 가격에서 밀리고 있고, 무엇보다도 요즘 이집트가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천검이 성능이 좋다고 채택될 거라고는 보장을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야기하면 한화는 지금 사우디의 차륜형 장갑차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 사우디가 요구하는 차륜형 장갑차 모델 중에는 대전차 모델도 있고, 그래서 한화는 사우디에 제안하고 있는 타이곤 장갑차에 천검 지상형을 장착한 모델도 제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후티 반군에게 리퍼 무인기가 너무 많이 격추되고 있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그래서 그럼 과연 우리나라의 중고도 무인기의 생존 가능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결론은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가 리퍼보다는 더 생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리퍼보다 생존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우리 중고도 무인기가 적의 공격에 취약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나마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가 리퍼보다 생존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역시 리퍼보다 더 뛰어난 성능의 미사일로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